예, 물권적 청구권 털린 것 다툼 판례. 1번 첫째 줄 중앙에 전 소유자 체크하시고. 예, 정리.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현재 물건을 가진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종전에 물건을 가졌었던 자,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으므로 1번이 틀렸네요. 정답이요. 자, 2번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 명도 청구할 때 불법 점유요.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 점유가 아닐 때에는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세 번째, 사기에 체크하고 점유 회수 체크하고 점유 회수 청구권과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같은 말,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지 사기는 점유의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 즉 점유 회수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둘째 줄 마지막 출소기간 체크하시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1년 내를 대법원 판례가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 즉 출소기간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말은 재판상으로만 권리 행사하지 재판 외로 권리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5번은 중앙에 대위에 체크하시고 마지막 있다에 체크하시고 혹 대위가 있는지 없는지 지문이 등장했을 때 잘 모를 때에는 있다로 가시면 돼요.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채권자가 바라볼 때 채무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52. 문제의 첫째 줄 등기해야의 체크요. 아래 상 중 등기해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기억. 첫째 줄 중앙에 이행의 체크, 둘째 줄 중앙에 판결의 체크. 정리.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행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 없지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자, 니은이요. 자, 건물을 신축한 자, 이 원시 취득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는 필요 없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고 처분해야 돼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매도에 체크하고 그 위에 처분이라 적으시고 그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디귿은 첫째 줄 전반에 경매에 체크하면 끝입니다. 경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는 필요 없고 등기하기 전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리얼 첫째 줄 마지막 취득 시효 완성 체크하시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민법 187조의 예외로 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미음의 첫째 줄 마지막 합의 해제 체크요. 다시 판례 유인성설이요. 원인 행위 즉 매매 계약 등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이 성취된 경우 매도인 등에게 소유권이 복귀되기 위해서 말소 등기는 필요 없다.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다. 그 다음 53번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 1, 2 묶으시고 전원이 합의했다면 최후의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무리 전원이 합의해도 최초의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중간자가 최초의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의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1번, 2번이요.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동그라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결론 언제나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 매 거래시마다 허가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이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구조 자체가 최초의 매도인과 최후의 매수인이 직접 매매한 것처럼 허가를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 거래시마다 허가를 얻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가 된다. 내에 동그라미 한 이유는 간혹 밖이라고 온다고. 밖이라고 오면 일반적인 중간생략 등기 이론에 따라 풀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요. 셋째 줄 중앙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까지 체크요. 다시 정리. 최후의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원이 합의해야만 해요. 그러므로 중간자가 최초의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 청구권을 최후의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최초의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도 최초의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원이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후의 매수인은 최초의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그럼 만약 최초의 매도인이 동의했다면 이란 말이 오면 결론이 반대로 나와요. 예.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아까 했던 내용 한번 더 해보자고요. 은근히 최근에 시험에 제법 자주 등장하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인 경우 무효인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유효가 되는 결과가 생긴다면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무효인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논리를 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 효력 규정입니다. 그럼 전원이 합의하여 중간생략 등기한 것도 효력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언제나 무효거든. 그럼 전원이 합의했으니까 전원이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을 위반했잖아. 무효인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최초의 매도인이 최후의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무효인에 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즉 최초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
그 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 전원의 합의에 따라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으로 직접 거래 허가를 받아 등기하여도 언제나 효력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전원이 합의했다면 전원이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데 대하여 귀책 사유 있잖아요. 무효인데 대하여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후 최초 매도인이까지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최후의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에요. 좀 어렵네요. 자, 그 다음 54번입니다. 민법 규정상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를 구별할 실익 없는 것은 1번 소유권의 취득 시효 기간 부동산을 전제하면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 점유해야 되는데 선의 및 무과실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 점유자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부 취득 시효는 10년간 점유하면 되지만 선의 및 무과실이 요건이기 때문에 선의 점유여야 하죠. 예, 선악에 따라 점유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실익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2번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 선이 있고 악이 없다. 구별할 실익 있고 그 다음에 3번 침탈자의 체커 특별이요. 성계인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특별 성계인이 선이라면 못하고 악이라면 하고 구별할 실익 있다. 그 여백에 이렇게 적으시고 특별히 포괄로 오면 선악 불문하고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포괄로 달라지면 구별할 실익 없어요. 예. 그 다음 네 번째요. 점유물 멸실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선의이면서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 선이라 할지라도 타주나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 선악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다르죠. 예, 구별할 실익 있어요. 그리고 5번이요. 이와 같은 문제가 등장하면 먼저 답부터 찾자고 비용상한 청구권은 선악 불문이에요. 아래 상중 선악을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등장하면 비용상한 청구권부터 찾아보자고. 그래서 5번이 선악 구별할 실익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물어보니까 식상하니까 몇 해 전에 우리 시험 포괄을 들고 왔다고요. 포괄 성계인은 침탈자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포괄 성계인의 대표적인 예가 상속인이에요. 예. 침탈자의 상속인, 포괄 성계인은 침탈자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점유물 반환 청구해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이 포괄이 한번 정답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계속 선악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비용상한 청구권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등장하면 비용상한 청구권 먼저 한번 찾아보고 없을 때에는 포괄 한번 찾아보고 그것도 안 보이면 몰라 그냥.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10중 8구는 비용상한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55번이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 2 묶으시고 1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취득 바로 위에 이렇게 적으시고 법 조문을 암기하란 취지 아니고 201조 제1항은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다는 걸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과실을 취득한 것이 법률 규정에 따라 과실을 취득한 것이지 법률상 원인 없이 과실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교하여 2번이요. 다수설은 선의에 대한 과실, 잘못 유무는 불문하지만 그 말이 선의점유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법률이 무과실을 규정하고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렇지만 판례는 판례 체크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까지 체크요. 선이라 할지라도 판례에 따른다면 오신함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과실 수취권을 인정하겠다는 게 판례. 그래서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판례는 흡사 무과실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그 평가가 정답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둘째 줄에 이용의 체크요. 그 다음에 통상의 필요비 체크요. 정리, 점유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목적물 반환할 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물건을 이용했다는 말이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하기 때문에 과실을 취득했다는 말입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말이 둘째 줄이에요. 자, 네 번째, 첫째 줄 중앙에 등기의 말소 체크하시고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목적물 반환이라 적으시고 정리,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련된 203조는 점유자가 적법한 계약 관계를 갖지 않는 점유자일 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럼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매매 계약 체결하고 목적물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겼어요. 매수인도 대금 지급했습니다.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린다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이제는 소유자 아니잖아요.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나 합의 해제 등이 되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됐기 때문에 점유는 매수인이 해도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적법한 계약 관계 매매 계약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때 매수인 그 점유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회복자인 매도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비용 상환 청구권은 회복자가 내 물건 돌려주세요라는 목적물 반환 청구하고 그 목적물 반환 청구받았을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회복자가 목적물 반환 청구하지는 않고 무효인 등기에 말소만을 청구했을 때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 못한다? 못해요. 유치권이란 권리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 돌려달라 주장했을 때 유치권 항변하는 것이지 목적물 반환 청구하지 않고 회복자가 점유자의 등기, 무효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했을 때에는 유치권 항변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물건은 깔고 앉아 있어 아직까지.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자, 둘째 줄 가로 중앙 비용 지출 액서요. 그리고 당시의 언더라인 비용 지출 밑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점유 회복 당시입니다. 정리. 민법 203조의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적법한 계약 관계를 갖지 않는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적법한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용 상한 청구를 계약 관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비용 상한 청구할 것인가? 비용 지출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 회복자에게 비용 상한 청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틀렸네요. 56번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 틀린 것. 예, 1, 2 묻것이고 원칙이요. 3, 4 묻것이고 예외요. 예, 1번 첫째 줄 마지막 그 점유의 개시 시기까지요.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없다에 체크하시고. 자, 점유의 성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점유의 개시 시기란 말이 기산점을 말해요. 점유의 기산점은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 임의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 원칙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2번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즉 2번 시효기간 중 또는 만료 후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경우 언더라인이요.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가 포인트예요.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로부터 선택하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달라지기 때문에 점유의 기산점은 점유기간 중에 임의로 선택하지 못하고 점유를 개시한 시기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고 없고의 체크요. 셋째 줄의 언더라인 그 기초되는 점유의 개시일까지요.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 4 예외 해볼게요. 3번 시효기간 중 등기 명의인이 체크 동일한 경우까지요. 동일하다는 말과 변동이 없는 경우 같은 말이에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가 계속 동일하다면 어디로부터 기산하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똑같다 다르다.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점유의 기산점을 점유기간 중에 임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예외다. 마지막에 있다의 체크요. 그리고 4번이요. 등기 명의인이 체크 변동이 없는 경우까지요. 동일한 경우, 변동이 없는 경우 똑같은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기산하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똑같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점유자가 현재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0년을 역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이요. 5번은 2차 취득 시효를 연상해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다시 재자 재취득 시효가 가능하다고 말해요. 즉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원소유자가 적법하게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제3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자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점유 개시 시점으로 삼아 또다시 시효를 완성한 경우 2차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7번이요. 갑이 을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하였는데 갑이 등기하기 전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
그럼 원소유자는 을, 갑이 시효 완성자, 병은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1번 시효 완성자 갑이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소유권을 취득한 병에게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는 못하죠. 예, 이중매매 법리는 제1행위도 제2행위도 매매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원소유자 을과 제3자 병이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매매한 것은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때 병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인 갑은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병에게 원칙적으로 시효 취득은 주장한다 못한다? 못해. 예외가 있다. 2차 취득시효. 자, 2, 3을 묶으시고 2번이요.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병이 시효 완성자 갑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에 체크하고 단순하기는 이중매매는 유효해요. 단순하기하고 적극 가담은 구별된다고. 예,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걸 아시고 취득한 경우라면 시효 완성자 갑은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지 못하죠. 알면서 바로 위에 이렇게 적으시고 적극 가담하고 단순하기는 구별하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3번 시효 완성자 을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병에게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을이 갑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고 을의 배임행위에 제3자 병이 체커 적극 가담이요. 적극 가담하였다면 시효 완성자 갑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을을 대위하여 대위의 동그라미요. 제3자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예, 3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이중매매 법리는 제1행위도 제2행위도 매매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을의 배임행위에 제3자 병이 적극 가담했다면 을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된다.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경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예, 대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체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을이까지요. 갑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의 체크요.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시효 완성자 갑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시효 완성자 갑은 원소유자 을에게 가로 채무 불이행이요. 그 밑에 X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시효가 완성이 돼도 원소유자 을과 시효 완성자 갑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논할 수 없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겁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게도 말해요.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원소유자 을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을이 갑이 시효를 완성했다는 걸 알고 처분해야죠. 예, 모르고 처분하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3자 병에게 격려되면 시효 완성자 갑의
원소유자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함으로 털렸습니다. 아무리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소유자가 병으로 달라졌다 할지라도 시효 완성자 갑의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하고 10년이 경과해야만 소멸하는 것이지, 단지 소유자가 병으로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자 갑의 등기 청구권은 곧바로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그 후 다른 사정으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을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됐다면 시효 완성자 갑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을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예, 없다가 틀렸네요. 그 다음 58번입니다. 갑, 을, 병은 각 지분 3분의 1씩 공유관계에 있다. 틀린 것. 그럼 갑, 을, 병 전부 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수지분권자입니다. 네. 1번 갑이 분할 청구할 경우 을과 병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정리.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전원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분할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 전원은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한 소송을 제기할 때도 갑이 소를 제기하면 원고라면 다른 모든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전원이 참여해야만 한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보존의 체크야.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이죠. 예, 세 번째, 중앙의 관리의 체크야.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갑, 을, 병이 지분이 각 3분의 1이니까 두 사람만 협의하면 관리 방법 결정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자, 첫째 줄 마지막 공유관계를 확인하는 확인의 소 체크하시고, 둘째 줄에 단독의 가로하고 X요. 즉 공유자들과 제3자 사이에 소유권 귀속 분쟁이 생겼을 때 공유자들이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지분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를 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지분 확인의 소를 갑이 제기한다는 말은 나는 을병은 모르겠고 지분 3분의 1은 내 것이란 걸 확인해 주세요 라는 지분 확인의 소는 단독이에요. 근데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는 이 부동산은 갑, 을, 병 우리들의 것이란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는 전원이 즉 소송 당사자가 돼야만 하지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이요. 5번. 5번이 이야기하는 바는 공유물의 관리 비용은 당사자 간의 특약, 합의가 없는 한 관리 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관리 비용은 원칙 지분 비율로 부담해야 되는데도 공유자 중 1인이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때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5번인데 정답은 안 돼요. 을이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1년 이상 혜택, 즉 내지 않는다면 다른 공유자 갑과 병은 을을 상대로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혜택 게을리 한다는 말이에요. 롯데 혜택 이거 말고요. 그랬습니까? 그럼 예. 혜택가 게을리 한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게을리 한다는 말이 혜택. 미안, 혜택 아니고 다음에는 딴 걸로 적어야 돼요. 자, 59번이요. 부동산에서의 부합에 관한 설명, 잘못된 것, 다툼 판례, 일리를 묶으시고 비교합니다.
1번 첫째 줄 중앙 정당한 권한 없이 체크요. 2번 첫째 줄 중앙 정당한 임차권의 기회까지 체크요.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이 토지에 부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식재했다면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이 되지만 임차권 같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목을 식재했다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목의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가 가질 수는 없죠. 예, 그게 1,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 4, 5를 묶으시고, 예, 3번은 첫째 줄 마지막 부합 여부 체크야. 마지막 줄 마지막에 종합하여 판단해 체크. 4번 첫째 줄의 그 권한에 의하여 체크요. 둘째 줄 마지막 독립성이 있더라도의 체크요. 마지막 그 지문 4번 마지막에는 독립성이 있다는 말이니까 부합되지 않았다. 그 다음 5번은 첫째 줄 중앙에 부합된 경우 체크하시고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묶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의 판례입니다. 자,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는데 4번이 틀렸어요. 자, 정리. 기존 건물의 정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판례인데 핵심은 정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면 부합하지 않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면 부합된다. 이게 판례 입장. 그럼 네 번째요. 정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정축된 부분의 소유권, 정축된 부분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시험은 주로 5번을 물어봅니다. 둘째 줄에 현혹되면 안 돼요.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 아니에요. 부합된 경우가 포인트예요. 즉 정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다면 그 정축 부분이 서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아도 부합이 되었기 때문에 합체 한 개의 건물이 됐기 때문에 경락인은 정축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 60번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옳은 것 다툼 판례. 자, 1번은 366조와 관습법상의 공통점입니다.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 건물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건물이 허가를 얻어야 한다가 요건이다 아니다. 관습법상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등을 할 때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게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당시 또는 매매 등을 할 당시 건물만 존재하고 있다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366조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법정에 체크하시고 첫째 줄 마지막 등기 없이에 체크하시고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취득하기 위해 등기 필요 없고 제3자에게 법정지상권을 대항 즉 주장하기 위해서도 등기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틀렸네요.
3번, 4번을 묶으시고 비교요. 자, 공유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우리 시험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서 제일 어려운 판례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 시험 치기는 쉬워요. 궤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물어보면 건물 공유 이렇게 나오면 문장 말미를 바라보고 성립이란 걸 확인하면 돼. 토지 공유는 둘로 나누어야 돼. 토지 공유는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를 언급하는지 지분을 언급하는지를 구별하면 돼요. 토지를 언급하면 공유지 분할, 대지 분할, 토지 분할이 오면 성립해요. 지분을 언급하면 성립 안 한다고. 지분을 전매했다,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다. 토지 공유에 토지를 언급하면 성립, 토지 공유에 지분을 언급하면 불성립. 그거 연습하란 문제예요. 4번 공유지 언더라인이요. 지의 동그라미. 안 되는 분은 땅지자다, 땅지자. 그 다음에 첫째 줄 마지막 공유지 분할 체크요. 지의 동그라미요. 땅지자요. 토지 공유에 토지가 분할되었다라는 말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을 보고 성립을 확인하면 돼. 그래서 올래요. 답이네. 4번 토지 공유의 체크요. 둘째 줄 토지 다음에 지분만을 전매 체크, 지분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첫째 줄에 토지의 동그라미 하고 토지 공유의 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 마지막 성립하지 않는다를 확인하면 돼요. 예,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할 때 내부 관계는 신탁자가 소유자고 외부 관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제3자를 언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돼. 그럼 토지를 명의신탁하면 내부 관계는 토지 소유자는 신탁자잖아. 그리고 수탁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 소유자는 수탁자잖아요. 내부 관계는 토지는 신탁자, 건물은 수탁자. 단 한 번도 소유자가 동일한 적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차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탁자 명의로 등기해도 애초부터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적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수탁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다음 61번이요. 전세권하고 건물 전세권하고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을 비교 설명한 것.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전세권자는 물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양도 등을 금지하는 특약이 없다면 자유로이 양도 등을 하는 것이지 설정자의 동의 얻지 않아요. 그러나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을 약간 주의해야 됩니다. 거기에 둘째 줄 마지막에 경매 청구권 체크요. 그거부터 하고 지문 읽어볼게요. 임차인은 임차권에 기한 경매 청구권 없습니다. 경매 청구권이란 권리는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에 기해서 바로 경매 청구해야 돼. 대표적인 예, 저당권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바로 경매법원에 가서 저당권에 기해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권한 없이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안 하면 바로 경매법원에 가서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경매 청구권이지, 임차인처럼 적법한 권한 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돼서 집행법원으로 가서 경매 신청하는 이런 것들은 경매 청구권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임차인이 경매는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집행권원을 얻어서 경매 신청하는 이런 건 임차권에 의한 경매 청구권 아니에요. 아무리 임차인이 등기가 돼도 집행권원을 얻지 않고는 경매 신청 못한다고. 왜? 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 차임 지급이 필수적이지 보증금 지급은 필수적이 아니거든. 간혹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을 지급했는데도 구두 계약했다면 정명을 해야 된다. 정명을. 판결을 받아야 돼. 임차인처럼 판결받아 경매 신청하는 것은 경매 청구권 아니에요. 집행권을 얻어 경매 신청하는 것은 경매 신청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일반 채권자도 경매 신청하는데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 변제 안 하면 일반 채권자도 집행권은 얻어야 돼. 돈을 빌려줬다는 걸 정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강제 경매해 갈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이 경매 청구권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권이 있지만 임차권은 경매 신청권 청구권 없어요. 임차권에 의한 경매 청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처럼 집행권을 얻어 경매 신청해야만 해. 그런데 건물의 전세권자는 경매 대가에서 건물에서만 우선 변제받지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지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특별법이에요. 우선 변제권이든 최우선 변제권이든 주택 건물인데도 대지가액을 포함하는 게 원칙이다. 그 말이 2번이에요. 즉 전세권자와 주택임차인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권. 문제는 주택임차인이 대항력 확정일자 다 갖추고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있죠. 예,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서 동일하지만 건물의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권이 있지만 주택 임차인은 경매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아 우선 변제받는 임차인, 최우선 변제받는 임차인, 우선 변제권이든 최우선 변제권이든 주택이 경매가 되면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요구 채권이지만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계약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등기해야만 전세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경매법원이 등기부 보고 있어요. 전세권자는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간혹 배당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어요. 자, 거기에 둘째 줄 중앙에 원칙적 체크요. 자, 거기까지는 시험에 물어보지 않을 것인데 배당 문제만을 두고 본다면 전세권자는 등기가 됐기 때문에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 게 원칙. 배당 요구 안 해도.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 요구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소멸 안 하거든.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데 무슨 배당을 시키느냐고. 괜히 했나. 전세권자가 예외적으로 배당 문제에서는 배당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왜? 전세권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배당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전세권자는 전세 금액이 일정액 이하라 할지라도 최우선 변제권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택임차인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선순위 물권자보다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 있죠. 그 다음 5번 건물의 전세권자는 체크 건물이요. 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만까지요. 만에 동그라미요.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주임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그 대지의 체크야. 매각 대금으로부터 도의 동그라미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예. 주임법만 따로 설명하면 대지가액을 포함하여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것인가 라는 지문이 등장하면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지 포함이에요. 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일한 판례 하나.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었다 라는 말이 오면 그 건물의 주택임차인은 대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못 받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대지가액 포함이에요. 예. 그 다음 62번이요. 자, 유치권 인정되는 경우 다툼 판례. 자, 1번 첫째 줄 마지막 체크. 수급인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까지요. 수의 동그라미요. 도급인이라고 오면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건물을 완성시키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이 완성됐다면 완성된 건물을 원시 취득하는 자는 채권자, 수급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 자기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 뒤에 꼬리가 따라오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꼬리가 따라온다는 말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이 완성됐지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기를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하였다라는 말이 오면 완성된 건물은 채무자인 도급인이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채권자 수급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유치권 성립 안 하고 2번이요. 2번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적법 점유여야만 해요. 불법 점유여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적법한 권한 없이 임차물을 반환하고 있지 않던 중 권리가 소멸했는데 점유하던 중에 비용을 지출한 것은 불법 점유하는 동안에 비용이 지출됐죠. 예. 비용상한 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맞지만 적법한 권한이 소멸한 후 불법 점유하는 중에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비용상한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둘째 줄이요. 건물, 원상, 복구, 명도, 약정 딱딱딱 체크하시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건물을 원상에 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비용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이에요. 그러므로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해도 비용상한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묶어볼게요.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던 중까지요. 이미 비용상한 청구권 생겼고 목적물도 점유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도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고 유치권은 물권 절대권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대항할 수 있죠. 예. 그래서 4번이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경락인이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점. 유치권은 동시행항변권과 달리 채무자가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치권이 소멸되기 위해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해요. 채권자가 승낙하여 채무자에게 점유를 이전해주고 채권자가 점유를 상실했다면 유치권도 소멸해야죠. 예, 유치권 인제는 인정 안 돼요. 자, 63번. 다음 중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민법 360조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이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달리 지연이자라고 말한다. 이 지연이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분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초과의 체크요. 초과된 것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2번은 니은은 토지 체크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동그라미요. 저당권 설정자가 그 지상에 신축한 체크 건물이요. 토지와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을 하지 않으므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까지 효력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마지막에 매각대금 체크하시고 여백에는 추검력이라 적으시고 여기서 매각대금이란 말이 매매대금을 말해요. 저당권은 담보물건의 추검력,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되지 않는 한 끝까지 저당 목적물을 따라가는 성격을 추검력이라 말해. 그래서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목적물을 누가 소유하든 경매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설정자가 매매하고 그리고 매각대금을 받았을 때 이는 저당권의 침해도 아니고 이 매매대금이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도 아니기 때문에 물상대위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리얼 대지 사용권에 체크하고 여백에는 종된 권리라 적으시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고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그럼 전유 부분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차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취득했다면 전유 부분의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까지 효력이 미치죠. 예. 자, 64번입니다. 예, 공동저당 털린 것 다툼 판례. 1번 공동저당권자 실행 선택권이 있다는 말이 1번. 자, 2번이요. 예, 2번은 시험에 정답은 되지 않을 것인데 혹 지문에 등장할까 봐 보여드렸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이 들은 것은
공동저당권자는 항상 최선순위 1번이란 전제하에 이론을 설명드려서 그래서 동시배당의 경우 안분배당한다 이런 논리를 설명했는데 일부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자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그 상태로는 동시배당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안분배당은 못해요. 공동저당권자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경우는 동시배당이라 해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안분부당해야 돼. 그 말이 2번이에요. 되겠죠? 예, 그 다음 3번 안분배당에 관한 동시배당하라는 368조 제1항은 체커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동시배당에 안분배당하라는 368조 제1항은 원칙 등기부상의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등기부상의 후순위 권리자만을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후순위 권리자도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무엇 해야 된다? 안분배당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둘째 줄에 동시배당 체크하시고 민법 368조 제1항 동시배당 안분배당하라는 규정은 주택 임차인이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됐을 때 동시배당에 안분배당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 그 다음 5번이요.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20배당이요. 20배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65번 하고 쉴게요.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이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건저당권을 병이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중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이요.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으므로 그 말이 채권 최고액은 건저당권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 못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체크 갑은까지요. 갑은 지금 채무자를 말해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리하면 채권 최고액은 건저당권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지 채무자 갑의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된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채무자인 갑은 확정된 채권 전부를 변제해야만 건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 3을 묶으시고 보통 저당권하고 차이점입니다. 첫째 줄 체크 2번 건저당권 실행 비용까지요. 그리고 3번은 1년분의 하나여 체크요. 정리 2번이요. 일반 저당권은 저당권 실행 비용이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지만 건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번 틀렸고 3번 일반 저당권은 지연이자 1년분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규정은 건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 건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반드시 등기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 범위 아니라면 지연이자는 1년분을 초과해도 무제한 담보되기 때문에 1년분에 한한다는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둘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후순위 저당권자인 병이 경매 신청한 경우 가로 경매 신청 후까지요. 에 발생하는 채무는 건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후순위 담보권자인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건저당권자인 을의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 후에 발생한 채무도 매각 대금 완납할 때까지는 건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하기 전에 먼저 이해부터 하고 해볼게요. 건저당권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아직까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 채권 채무는 정감 변동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권 최고액을 변경할 수도 있고 존속기간 등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럼 변경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건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것은 변경된 걸 담보해요. 변경 후의 것을 담보한다고. 변경 전의 것을 담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5번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이전의 체크요.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체크 변경이요. 할 수 있지만 한번 자르시고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된 걸 담보하는 거예요. 예. 그 변경 전의 동그라미요. 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체크 그 건저당권에 의하여까지요. 담보되지 않는다.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은 그 건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것은 변경된 것, 변경 후의 것을 담보하지 변경 전의 것을 담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잠깐만 쉬겠습니다.